네, 안녕하십니까. 정법자입니다. 이준석이가 지금 아주 그냥 도관에 든 쥐새끼 마냥 아주 그냥 힘겨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예전에 조갑재 씨, 지금은 우리가 이제 상당히 극혐하는 인물이지만 윤 대통령 대통령 선거할 때 조갑재 씨가 상당히 많이 도왔잖아요. 방송도 많이 열심히 하고. 그때 이제 조갑재 씨가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 딱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재승박덕이다. 재승박덕. 그러니까 재주는 뛰어난데 덕이 없다. 그러면서 상당히 이준석이를 막 힐난했죠. 사실 뭐 어른들이 보는 눈이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틀린데, 뭐 조갑재 씨가 나중에 또 윤 대통령 막 조리돌림하고 이럴 땐 또 얄밉다가도 이준석 보는 눈은 정확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이준석이가 참 쓰임이 많은 사람인 건 맞아요. 뭐 재승이라 그러는 것 그야말로 재주는 뛰어나잖아. 그러니까 왜 재주가 뛰어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뭐 본인 전투력이라고 하죠, 그걸 우리가. 상대의 잘못된 점, 상대의 약점을 후벼파는 거는 이준석만 하는 사람도 없죠. 물론 한동훈이도 그런 거 잘하지. 그러니까 한동훈이나 이준석이나 어떤 과를 하냐면,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일단 내가 더 우월하고, 누구보다 내가 더 우월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한데, 상대가 뭔가 마이너스거나 좀 흠결이 있는 거를 그냥 못 봐주는 거야. 그거를 남들보다 더, 그러니까 남들은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저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마이너스 된 점을 보면은 저게 내 눈엔 마이너스라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플러스일 수도 있겠지. 또는 지금은 마이너스지만 나중에는 또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되겠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는 눈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겸손함을 가지는 거지. 뭐 안 좋게 얘기하면 사실은 뭐 그만큼 모르는 거고. 근데 이준석이나 한동훈 같은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자기가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준석이가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막 괴롭히고 한동훈이가 근래까지 윤석열 등 괴롭힌 이유가 본인의 본능인 거야. 뭐 본인이 마음을 막 굳게 먹고 나 이 사람 갈궈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싫은 거야. 본능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엔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동훈이나 이준석이나 어디 가서 자기한테 대드는 거 못 봐주고 본인이 또 그거를 집에 가 잠도 못 자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도 져주지를 못하는 거야, 이 사람들. 그게 어떻게 보면 한동훈이나 이준석입니다. 물론 윤 대통령도 좀 그런 게 있죠. 안 져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정치인이라는 거는 좀 져줄 땐 좀 져줘야 돼. 이게 이제 참 홍준표도 지금 미국 가서 저랄리 치는 것도 누가 봐도 다 진짜 깜도 안 되는 사람인데 본인은 깜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참 문제인 거잖아요. 어디 그 얼굴이 그 대통령 얼굴입니까? 그래서 참 대통령이 아니라 대구시장도 오감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본인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한동훈한테 완전히 토론도 못 해가지고 오줌 지렸으면서. 그러니까 능력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준석이나 한동훈 같은 사람들은 일단 뭐 토론 같은 거 하면 그냥 싹 발라버리는 거지. 잘하지.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홍준표도 느낀 게, 홍준표가 됐으면 정말 토론도 다 못하면서 결계일되면서 이도저도 안 되는 죽두밥도 안 되겠구나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사실 홍준표가 오늘 뭐 자기가 했으면은 이준석이가 먼저 단일화 하자 그랬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 얘기 정말 짜증나는 얘기가 뭐냐면 2017년도 대선 때 사실 안철수가 그만큼 표를 가져간 거 20%나 가져갔잖아요. 그거 홍준표 때문이에요. 홍준표가 아니고 다른 사람만 나와서도 사실 그렇게까지 안철수가 표 못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홍준표에 대한 이미지는 최악이야, 최악. 제가 그때 선거운동 뛰어봐서 알아요. 최악이야, 최악. 그러니까 중도 비스무리한 느낌만 들어도 아주 골수 우파가 아니면 그때 홍준표 안 찍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25%는 완전 골수 우파만 찍은 거예요. 근데 그 골수 우파는 당연히 자유한국당 찍지. 근데 본인이 막 20% 만든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참 한심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저는 그때부터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능력도 없는데 스스로 과신하는 거죠, 본인 능력을. 근데 아무튼
홍준표는 여기서 지금 낄 자리도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한동훈이하고 이준석이도 이제 거의 이제 끝물로 가는데, 이준석이는 마지막 희망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한동훈이는 희망이 없어요. 한동훈이는 이미 배신자 프레임으로 끝났어. 근데 이준석이는 한동훈이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준석이는 누군가한테 뒤통수를 치질 않았다고. 어쨌든. 그리고 그 사람은 사지에 모은 건 아니야. 본인이 어떻게 보면 쫓겨났지. 본인이 방정맞게 굴어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준석이는 아직까지도 본인이 누구한테 나한테 너 이랬잖아 이렇게 할 명분이 있는 거야. 한동훈은 그런 명분이 없어요. 오롯이 빚밖에 없는데, 이준석이는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힘에. 나름 물론 우리가 이준석이 얄밉지 싫지. 근데 그 모양새로 봤을 때는 어떤 자기가 쫓겨났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이 좀 있는 거야. 지가 잘못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준석의 상황에서 이준석이가 지금 보면은 단일화를 지금 한 해 만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인은 단호하게 안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저는 솔직히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면 이준석이도 이 정도 머리는 돌아갈 거야. 나도 이제 이걸 보는데 이준석이가 못 보겠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이준석이가 2017년도 안철수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이도 재승박덕, 그러니까 이 소위 얘기해서 지금 뭐 덕이 좀 있는 인간이었으면 지금 안철수가 받았던 20%까지도 나올 수 있어야 돼, 원래. 왜? 어쨌든 이게 좀 국힘 쪽에서 후보가 탄핵이 당했잖아. 그러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위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일단은 요번에는 제끼고, 요번에 일단 김문수는 제끼고 간다. 이게 원래 그냥 공식이에요, 사실은. 이게 원래 공식이야. 탄핵됐을 때는 일단 제끼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안철수가 갖고 있는 20%가 원래는 사실 살아있는 퍼센테이지인 거지.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번에는 안철수도 지금 열렬하게 김문수를 돕고 있고, 그 전에 윤 대통령께서 일단 지지율을 50%까지 찍어놨잖아요.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충청도표라고. 충청도표는 살아있는 표예요. 무슨 어떤 막 감정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출생지가 충청도면 그냥 좋은 거야. 그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을 지금 지지했던 사람들이 뭐 미니멈 45%라고 그러지? 이 45%가 맥시멈 50%입니다. 최종 우리가 나온 게 47%였지? 47%. 이 47%는 김문수를 그냥 지지할 수밖에 없는 표가 된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이준석이가 원래는 안철수 정도의 표를 가져가는 것이 맞는데, 원래 그런 작정을 하고 얘도 나온 거야, 사실은. 지가 생각할 때는 지가 표 계산을 딱 해보니까 안철수 표는 정도 나와줘야지. 자기가 안철수 표를 못 가져가면 얘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안철수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안철수보다 낫는데 내가 안철수가 찍었던 20% 정도는 내가 뭐 여론조사가 나오든 뭐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지금 얘는 지금 불만이 많은 거야. 얘가 자기가 20%가 안 나오면 안철수 정도 급으로 못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뭐 10%에서 이렇게 언저리로 돼버리면 자기는 어딜 돌아다녀도 안철수한테는 완전 그냥 하바리가 돼버릴 거야, 하바리가. 왜? 똑같은 상황이잖아. 탄핵되고 홍준표 있었는데 안철수 20% 나왔어. 응? 근데 자기가 안철수 되게 욕하고 다녔는데 안철수는 지금 20% 받았었는데 자기는 지금 10%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본인의 자존심이 지금 용납을 안 하는 거야, 정말. 이 이준석이는. 그게 지금 이 상황, 이 심리를 지금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준석이의 심리에는 그냥 안철수가 박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 왜 안철수가 박혀 있냐? 본인이 지금 선점하려는 그 계층을 안철수도 이미 선점을 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하고 다녔던 그 상황을 안철수도 이미 다 해봤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안철수가 갔던 길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준석이가 갔던 길이에요. 예. 결국 그 길이 그 길이야. 뭐 다른 길 없어. 다른 길 없어요. 결국 그 길이 길 세 개인데 우파길, 좌파길, 중도길이야.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준석이는 뭔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결국은 또 안철수가 갔던 길이에요, 그게. 안철수가 갔던 길을 지금 본인이 이제 간다는 생각을 이미 나이가 먹으니까 한 거고,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이준석이는 이왕 안철수가 갔던 길을 가는데 그럼 안철수만큼 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나오니까 지금 저러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 같은 정도 퍼센트가 나와야 얘는 지금 오히려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아량이 생긴다 그러나 아니면 그거 오히려 만족감이 생기는 거지. 거기에 너무 몰두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이 우파의 당대표를 했다는 것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안철수하고 이준석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솔직히. 이준석이는 안철수를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 본인이 하버드가 아니라 할아버지를 나와도 안철수는 좀 자생할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응? 거의 몇백 년을 그냥 자기가 수명만 다 한다면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돈이 있다고. 근데 이준석이는 그 돈이 없지. 응? 근데 이준석이는 그걸 알기 때문에 더 자격지심을 더 가지고 있는 거야. 사람이 원래 부족한 걸 알면 그 부분이 더 쓰리지.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준석이는 뭐냐면 지가 안철수하고 다른 길이야, 사실은. 왜? 독자적인 세력을 가질 수 없는 게 이준석이란 말이야. 안철수는 독자적인 세력을 가진 거예요.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근데 이준석이는 자기가 독자적인 세력을 가질 수가 없어.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자유우파에 기생해야 돼, 무조건. 자유우파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이준석이는 절대로, 대권이니 뭐니 앞으로 정치적인 노선이 그냥 험난할 뿐입니다. 험난할 뿐이야. 그러니까 안철수는 자유우파의 선택을 안 받아도 돼. 본인이 그냥 스스로 그냥 있으면 먹고 살면서 본인이 또 당 같은 거 만들어도 얼마든지 버팅기면서 할 수 있으니까 안철수가 저렇게 버팅기면서 정치 막 하는 모습이 부러운 거야, 이준석이는. 지도 안철수만큼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근데 절대 현실이 그렇지 않거든요. 이준석이는 지금 자유우파의 힘에 의지를 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번 대선에서 본인이 단독으로 나가서 완주를 하면 안철수처럼 자기가 그냥 독자적인 어떤 세력을 유지해서 나중에 막 우파에서 자기를 막 이렇게 걷어매기는 정도로 아유 제발 와달라고 이렇게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착각인 거야. 왜? 안철수급이 아니기 때문이야. 이준석이는. 왜? 우파들은요 계산이 빨라요. 이준석이 같은 애들 많아 우파에는. 똑똑한 놈 한둘이에요. 어디? 민주당에서는 똑똑한 애들이 성공하기 힘든데 우파는 똑똑한 애들 성공하기 쉽지. 왜? 우파는 똑똑한 걸 좋아하니까. 최고학벌 좋아하고 법대 나오고 의대 나온 사람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 말고도 그런 사람들 많아. 이게 첫 번째 이준석이 가장 큰 착각이야.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안철수하고 동급이 아니라는 착각, 그리고 본인밖에 없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유우파에는 그런 사람들 많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자기가 비구라든 뭐라도 어쨌든 간에 자유우파의 마음을 안지 못하면 본인은 정치적인 미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이는 뭐가 문제냐? 김문수가 왜 지금 마음이 편한 줄 아세요? 김문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첫째는 김문수는 이준석이 갖고 있는 표가 과연 나한테 다 오는 거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어요. 자기는 정치생활 오래 해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준석이랑 자기가 단일화가 됐을 때 이준석 표 중에서 상당 부분이 날아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날아간 표가 그냥 투표 안 하느냐, 그게 아니야. 이재명이한테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이재명한테 갈 수도, 그러니까 승수효과가 날 수도 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김문수처럼 이게 선거를 오랫동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내가 그냥 혼자 따라가는 게 더 편하지 여기서 뭔가 변수가 생기는 게 싫은 거야, 사실 김문수는. 김문수는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자기 혼자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 자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한 번도 항상 선거를 그렇게 해서 이겨봤기 때문에. 이 부천 소서 가서 박지원한테도 그런 식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차라리 이준석이가 여기서 변수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자기가 알 수 없는 변수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그냥 10% 정도는 그냥 이준석 가지고 가고 내가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재명을 따라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왜? 김문수는 뭘 알고 있냐면 좌파적인 선거 방식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한마디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박지원이를 좋아했던 좌파가 자기를 좋아하게끔 만드는 방법을 아는 게 김문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파인 유권자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중도들이 우파를 찍는다고 생각하지 좌파 찍었던 놈이 자기 찍겠다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 근데 지금 김문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좌파를 찍는 놈들 중에서도 이재명이를 싫어하는 놈이 분명히 있고 마치 부천 수사에서 박지원 싫어하는 사람이 있듯이 그걸 싫어하기 위해서 자기를 찍게 만드는 법을 자기는 알고 있는 거야.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재명이 안 찍고 이재명이를 지지했는데 자기를 찍게끔 만드는 법을 알고 있는 거야. 어떻게 알고 있냐? 지금 하는 선거 행동이 그거야. 부단히 엄청나게 좌파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우파들은 사실 그렇게 타가소 가서 애들 들고 있고 노동운동가니 사회복지사리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우파들은 사회복지 사회사업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비영리단체 이런 거 제일 싫어. 극혐해. 저도 솔직히 비영리단체를 제가 청년회에 왜 만들었냐면
하도 우파에서 이 비영리단체 이런 걸 싫어해서 나 정도, 나같이 이렇게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만든 거야. 왜? 전멸이야. 우파에서 비영리단체는 전멸이에요. 다 좌파들만 하고 있어. 시에서 뭔가 이 보조받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는 뭘 알고 있냐면 좌파들의 성공 방식을 알고 있고 좌파들이 어떻게 해야 거꾸러지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는 뭘 자신하고 있냐면 차라리 중도 애들이 무산돼가지고 여기서 이준석 표 중에서 상당 부분이 내가 계산하지 못하는 쪽으로 해서 이재명한테 가는 것보다 그냥 이준석이가 이걸 묶어놓고 있기를 제일 바라는 거야, 사실은. 솔직히. 근데 그러면 왜 자꾸 단일화 하자 그러냐. 안 그러면 싸가지 없어 보이니까. 김문수가 알고 있는 이 민도들의 민심의 핵심은 뭐냐면 오만한 자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만한 자. 근데 지금 이준석이가 되게 오만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도를 어떻게 자꾸 짜고 있냐면 김문수는 이준석이는 자꾸 하자 그러는데 안 하는 오만한 인간. 생긴 것도 약간 오만하게 생겼잖아, 이준석이가. 이준석이가 불쌍한 게 뭐냐면 외모가 너무 오만하게 생긴 게 불쌍한 거예요, 이 새끼가. 이준석이가 속마음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겉으로는 약간 유하게 생겼으면 괜찮았을 텐데 얼굴이 정말 그 삼국지에 나온 송권처럼 생겼잖아요, 얼굴이. 그러니까 약간 좀 뭘 못 받아? 동정표를 못 받는 거야, 이준석이가 보면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계속 하자, 김용태가 자꾸 하자 해도 자꾸 안 한다고 하면 안 한다 할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 우파들은 더 결집하는 거지. 그러니까 김문수는 자꾸 결집을 바라는 거야. 지금 우파도 결집하고 또 이재명이 찍었던 놈들도 자기한테 오게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머릿속에는요, 이준석이한테 진짜 단일화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가능성이 커요. 솔직히. 근데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함으로써 이준석이를 자꾸 빨아먹는 거야. 이준석이가 실제 저기 10%가 나와도요, 실제 가서 이걸 찍으면 지금 오늘 보니까 46%, 41% 나왔잖아. 지금 4%대 차이로 좀 줄었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이를 그렇게 찍을 사람이 없어요, 별로. 실제로 이준석이를 찍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민주당 성향이 아주 강한 사람만 찍지, 우파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준석 안 찍습니다. 왜? 우파는 사표를 싫어해요. 근데 좌파들은 사표를 좋아해. 괜찮아요. 좌파는요, 사표에 대해서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아. 왜? 기본적으로 좌파라는 것은 분열해서 망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분리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 근데 우파들은 뭔가 이 나뉘어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붕괴하지. 그러니까 지금 단일화를 안 하는 쪽, 단일화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쪽을 자꾸 이준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김문수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이렇게 해서 다 빨려나가가지고 달아 없어지게, 이준석이가 달아 없어지게끔 계속까지 가도 되고, 중간에 아니면 이준석이가 저 그냥 단일화 하겠습니다 해도 이렇게 되는데 찜찜한 거야. 그렇게 해도 솔직히 우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 찜찜한 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단일화를 싫어한다기보다는 단일화해서 얻는 것도 있는데 버려지는 것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또 단일화를 안 할 경우에 안 하는 대로 이익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김문수의 머릿속에는 그냥 이게 뭐 절대적으로 단일화를 해야지만 이긴다는 계산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상황에서 김문수는 꽃놀이패인데 어쨌든 이래도 저래도 좋은 거지. 뭐 좋게 만들게 했다는 거지, 본인이. 근데 절대적으로 단일화를 해야지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준석이야. 지금. 왜 이준석이냐? 이준석은 어쨌든 선거가 끝나든 뭐든 대선이 끝나든 뭐든 자기가 정치적으로 저기를 하려면, 성공을 하려면 우파의 호감을 받아야 돼요. 우파의 표를 받아야 된다고. 그럼 우파의 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단일화를 자기가 해야 돼. 이기든지 지든지. 여기서 만약에 져버리면 김문수가 져도 문제고 이겨도 문제야, 얘는. 단일화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 단일화 안 해가 졌다는 얘기를 들을 거고, 이기면 이긴 대로 어떻게 해? 야, 너 이 새끼야, 너는 끝났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김문수가 단일화 안 하고도 이겨버리면요, 정말 그때는 완전히 끝나는 거고, 단일화를 했는데 지면은 어떻게 된다? 그래도 요금 좀 덜 먹는 거야. 좀 덜 먹지.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간에 단일화 안 하고 져버리면 난리 나는 거고, 단일화 안 했는데 이겨도 난리 나는 거야. 다 난리 나. 그러니까 무조건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야. 단일화를 그냥 하면 덜 욕먹는 거야, 무조건 다.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건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죄수이론 있잖아요. 죄수이론. 게임이론으로 봤을 때 이거는 무조건 단일화를 하는 게 이준석이한테 좋을 수밖에 없는 결과야. 단일화 안 하는 거는 이준석이한테 얻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준석이는 안철수랑 다른 거예요. 이거가 가장 이 계산의 핵심이야.
이준석이가 판단을 지금 자기가 안철수인 줄 알고 있으면 큰 오산인 거고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야 분명히. 근데 본인이 지금 왜 이렇게 가냐면 본인의 아집 때문이야. 본인이 안철수보다 낫다는 생각을 자꾸 하고 싶으니까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본인이 안철수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버려야 돼. 안철수하고 경쟁하겠다는 생각을 머리에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이준석한테 찾아가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끊어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준석이한테 솔직히 이게 안철수가 야, 병신아 그냥 빨리 들어와 이 얘기야. 안철수가 속으로 좀 웃기게 하 그래서 안철수가 나서니까 이준석이가 오히려 더 안 들어오는 거야. 왜? 더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상황은 이준석이는요 안 들어오면 집안 병신 되는 거야 지금. 이래도 병신 저래도 병신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꽃놀이 펴는 김문수고 단일화 해야 사는 사람은 이준석이다. 그게 명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영상 올렸습니다.